요건 틀격자입니다. 틀 아시죠? 맞춤격자, 틀격자. 예. 이 상자 보면은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양쪽 귀퉁이가 다 맞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모여서 맞춰져 있는 의미죠.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뭐 가정에 가보면 뭐 부모, 부부, 자식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군상이 맞춰져 있다는 의미인데 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난 걸 인간 그러죠. 그것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국이라는 것은 조합을 말합니다. 뭐 집단, 뭐 이랬죠. 뭐 단지 이런 의미에 그러니까 서로 엮여서 맞춰져 있는 모양을 격국이라고 그래요. 억이라고 하는 것은 누른다는 뜻입니다. 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부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 그렇죠. 누르고 돕는다. 때로는 누르는 것이 있고 때로는 돕는 것이 있다. 이런 의미가 억부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써야 된다가 용신입니다. 써야 된다. 그래서 격국과 억부 용신이죠. 육신의 용어를 빌려서 쓰는 겁니다. 이거를 하려면 이렇게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억부 용신을 잡아야 됩니다. 기본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생극을 알으셔야 됩니다. 생극을 모르시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생상극을 공부하고 강의는 들으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생극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면 육신을 알아야 됩니다. 뭐 말하자면 10가지 신이라고 하죠. 육신, 비견, 겁재,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 강의는 들으나만 합니다. 그렇죠. 이제 조정을 했는데 뭘 그렇죠. 여러분들이 식신이 사를 재화로 억부용신을 써야 되는데 식신이 뭔지 모르면 소용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신이 살을 제어한다고 하니까 목국 토한다고 하고 앉아있고 그러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폐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다가 옆으로 삐져나가면 선생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 망신까지 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육신을 모르면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명리학의 꽃에는 함부로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취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격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격에는 현재는 십정격 범준회로 설명을 하지만 전왕격이라고도 있는 거 아시죠? 전왕격. 전왕격 설명은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십정격 범준에 있으니까 격 잡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격 잡는 방법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격을 잡고 그 격이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 상신에서부터 비롯됐냐, 그렇지 않으면 구신에서부터 비롯됐냐, 그 성격이 되는 상신의 성격이 됐냐, 구신의 성격이 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억부용신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뜻이죠.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죠. 격은 직업 활동을 보기 위해서 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업 활동을 통해서 부한가 귀한가 또는
부하지 못해서 귀하지 못해서 그러죠. 부하지 못해서 비난 것인가 귀하지 못해서 천한 것인가의 정도를 파악을 하는 것이 격입니다. 부기빈천의 격이죠. 직업활동을 통해서 부기빈천을 가려면 역할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장은 사장답게, 종업원은 종업원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역할 수행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부기빈천의 정도에 도전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 격입니다. 그렇지만 이 격을 통해서 여기까지 접근하려면 상생상극 아리샤디고 육신 아리샤디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제가 뭐 여기서 적국과 억부용신하는데 상생상극을 또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을 또다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육신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비교 설명도 하고 직격 설명도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억부용신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격에 대한 억부용신하고 일간에 대한 억부용신을 하게 됩니다. 격에 대한 억부용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할수행의 이지러짐을 역할 수행을 할 때 이지러졌잖아요. 엄마가 엄마답게 수행을 안 하거나 부인 수행을 안 했거나 그러잖아요. 이거를 바로잡으려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잡을 때는 뭐 부부지간에 싸웠다, 뭐 잘못돼가지고 바로잡을 때는 헤어지는 것이 또 억부용신이 될 수도 있고 바로잡아서 개선하는 것도 억부용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나쁜 방법으로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방법은 연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다 좋게 하려는 방법을 통해서만 연구됐지. 그래서 이별하면 좋아 이런 말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두면 좋아 이런 말은 명리학에 없습니다. 흉한 방법은 선택하지 않는다. 길한 방법만 택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면 역할 수행의 이점을 바로 잡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겁니다. 수행을 중화시킨다. 중화시죠. 맞춘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저울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것이 균형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균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균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균형이라는 것이 이것만 균형이 아닙니다. 이것도 균형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름에는 뜨거워야 안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되죠. 뜨거우니까 금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뜨거우니까 뜨겁게 유지해야 되죠. 시원해야 된다고 금수를 갖다 막 넣고 그런 버릇을 들이잖아요. 참 묘한 버릇입니다. 뭐 이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김치는 삭아야 돼 안 삭아야 돼? 삭아야 된다고 왜 센 거 아니냐고 지랄을 안 하면서 명리학하면서는 지랄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왜 센 거, 왜 안 춥냐고 하고 별지랄 다 합니다. 그 지랄들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울을 3개를 달아놓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은 것도 하나에 맞추는 거고 이쪽으로 기울은 것도 맞추는 건데 이것만이 균형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균형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찬물도 순서가 있다며. 아버지 먼저 아들 다음 이러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같이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 이러한 것들의 균형 방법을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50대 50이라 한다면 이 균형은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90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가 70, 80이면 여기가 20이 될 수도 있다. 이거 불균형 같지만 균형입니다. 불균형 같지만 균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이 한 달, 1년 연봉이 80억. 나는 그거 가지고 못 살아. 이런 사람도 있죠. 1년 연봉이 8천만 원. 야, 남편감으로 최고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그 어떤 것이 균형이라는 것은 그 부기빈천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역할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너는 그 사주는 그게 균형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남편이 맨날 패 부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패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못 패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죠. 안 패는 방법은 패는 남자가 해야 되고 못 패게 하는 건 여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맨날 패도 행복하게 살 수도 있죠. 이런 방법은 없나 참. 여튼간 그렇게 모든 게 불균형됐다고 해도 어느 사주에는 그것이 균형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셔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일간은 이 격이라는 직업활동 그리고 북이빈천 직업활동을 통해서 북이빈천 넘어가는 것을 역할수행 이러한 역할수행을 하는데 불만족스럽거나 만족스럽거나 그렇지 않으면 힘겨움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로 설명하냐면 처세를 보는 겁니다. 평안감사도 지가 싫다면 구망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과는 싫어 그러면 끝난 겁니다. 나 정과는 싫어 근황이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처세들은 자기 결정에서 나오는데 이 결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판단을 하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한단 말이야. 이 선택이 끝난 년으로 실천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보는 겁니다. 판단력, 선택력, 실천력 이 세 가지를 격국마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거를 억부용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억부용신은 격에 대한 억부용신, 역할 수행에 대한 바로잡는 거, 그리고 일간에 대한 역부용신, 처세를 바로잡는 게 역부용신인데 이런 역부용신을 아시려면은 기본기를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기본기를 꼭 갖추지 않으면 뭐 수용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격국을 공부하거나 격국용신을 공부할 때 상생상극을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말 들어봤죠. 상생상극 공부하기 이전에 이런 말 들어봤죠. 기 이런 말 들어봤죠. 기라고 합니다. 기 이렇게 씁니다. 기. 쌀미자를 아직 안 씁니다. 기 씁니다. 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를 보는 학문이 아니고 기화를 보는 학문입니다. 기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화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화 이렇게를 봅니다. 화자는 이렇게 씁니다. 기화. 기가 화한 걸 보는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명리학에서는 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기가 생성 과정을 걸어갑니다. 이제 생성 과정을 걸어가죠. 생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은 이렇게 쓴다 이런 뜻입니다. 생성한다 무엇을 물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과정을 걸어갈 때 무엇을 만나는 과정을 걸어가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기가 이제 만나러 가죠. 그럼 뭐를 만나냐면 이런 말 들어봤죠. 질 들어봤죠. 질. 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질이라고 하죠.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기가 스며들어서 생긴 거를 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합해서 그러니까 기질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질 그럽니다. 합해서 기질 그래. 기질이 만나는 겁니다. 이 기질을 만나야 되는데 기가 질을 만나는 것을 생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화 생성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거 뭐예요? 만물이죠. 기와 생성 만물 합해서 기와 만물 생성 그럽니다. 그렇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됐죠. 물이라고 있잖아요. 물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물 그럽니다. 뭐 물화가 움직였다. 그래서 물화 그럽니다. 그래서 화물 하지 말고 물화가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기화 생성 물질 그러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이 질에 들어가서 기질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장이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공장 아시죠? 공장이 차려졌습니다. 뭐 만드는 공장? 만물을 생성하는 만드는 공장이 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화가 나오는 겁니다.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형 금형 그럽니다. 형이라고 합니다. 형체란 뜻입니다. 형체가 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목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가 많죠. 목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 많고 그거를 대변해서 그냥 설명하니까 목을 갑을 그러고 금을 경신 그러잖아요. 하지만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형체가 여러 가지죠. 목의 형체도 어떤 거는 알로 되어 있고요. 어떤 거는 꽃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가지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지엽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형체들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기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상생이라는 것은 기질형이 생관계로 하는 걸 상생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화라고 하죠. 생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화라고 해서 상생으로 형성된 겁니다. 뭐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한 거를 생화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화라고도 부르기도 말하고 상생이라고도 부르기도 말합니다. 육신에서는 뭐라고 불러? 생화라고 부릅니다. 오행에서는 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신이 편재를 상생했다 이런 용어는 안 쓰고 식신이 편재를 생화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뭘 생산하는 데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뭘 아시냐면 이렇게 화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계신 거 아시죠? 화 이렇게 기와 생 변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려면 뭐를 낳아야 돼? 애를 낳아야 되죠? 그래야지 엄마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애를 안 낳으면 엄마가 될 수 없잖아요. 상생관계로 나서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뭔가 생성을 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물건이 나온 겁니다. 물건이 안 나오면 그냥 상생입니다. 나왔으면 생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극관계로 무슨 물건을 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기토, 개수 그러면 얘가 뭐예요? 상극관계죠. 상극관계 물건을 낼 수 있죠. 이건 물건을 상극관계로 무엇인가를 낳는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화를 합니다. 상화돼서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화돼서 물건이 나왔느냐 상화가 돼서 물건이 나왔느냐에 가사탕자 틀립니다. 부부지간은 뭐에 대해서 나왔어? 부부는 뭐에 대해서 나왔어? 상생에서 나왔어? 상화돼서 나왔어? 부부지간은 상극관계, 상생관계예요. 상극관계로 나왔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상극관계에서 무언가를 나온 거를 상화라고 하고 상생관계에서 무엇이 나온 거를 생화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겁나게 쉬운 문제입니다. 병화 무토가 만나니까 뭐가 나왔어? 을목이 나왔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에 대해서 나온 거요? 생화로 나온 거지.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닙니다. 토국수 하니까 뭐가 나와? 간목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극에 나왔죠. 이걸 상화 관계로 나왔다. 그래서 상극으로 나온 거를 상화, 상생으로 나온 걸 생화 그럽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 얘기예요.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는 거 보니까 필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전 들어본 얘기처럼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아주 상관없이 또다시 넘어갑시다. 여러분의 의견은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 받아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생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생화라는 게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합시다. 간목을 기준해서 이렇게 간목을 임수가 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임수가 생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생조라고도 말하고 생화라고도 말하고 상생이라고도 말하죠. 간목을 임수가 생하는 거를 상생이라고도 말하고 생화라도 말하고 생조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해했죠? 그럼 이제 간목이 병화를 생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설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설화한다 뜻입니다. 이해했죠? 만약에 병화가 너무 많아서 간목을 기운을 빼가면 설기가 돼버립니다. 기를 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기를 빼버렸는데 간목이 빠졌으니까 기가 빠진 거요. 형체가 이지러진 거요. 형체가 이지러진 거죠. 요런 거 판단하는 겁니다. 나중에 설화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기질에 의해서였냐, 기형에 의해서였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방법론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생화와 설화 이렇게 됐다. 이러한 뜻입니다. 상극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간목이잖아요. 간목을 경금이 가서 간목을 상극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상극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극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죄극이 상생상극의 시작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수국과